대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막바지로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확정 실적은 1분기 잠정 실적과 이제 큰 차이는 없어서 사실상 이제 수치보다는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확정 실적이 잠정 실적보다 더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자, 보시면 1분기 매출 확정적으로죠. 네, 79조 1,405억 원, 영업이익이 6조 6,8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잠정 실적에서 이제 매출이 79조, 영업이익 6.6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853억 원이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6.7조 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 실적보다 853억 원이 더 잘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853억 원의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에 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죠.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잠정 실적보다 확정 실적이 더 좋았던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고무적인 게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했어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5조 원 후반, 6조 원 초반 정도도 예상했는데 6조 원 중반을 넘는 6.6조 원을 발표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리고 이번 확정 실적은 6.7조 원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딱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스마트폰, 가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고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사업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군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반도체 부분이에요. 반도체가 그동안 AI로 인한 그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냐가 좀 중요한데,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1.1조 원밖에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막 6조씩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SK하이닉스는 다 반도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반도체는 부진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주목도가 좀 떨어졌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다라는 건데, 역시 1분기에도 HBM의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좋진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세부 실적을 보니까 역시 반도체 부분은 좀 별로였구나. 요 부분이 시장에 이제 우려감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실적이 잘 나왔었던 이유가 갤럭시 S25죠. 갤럭시 S25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X 부분 영업이익이 4.7조 원이니까 전체 영업이익에서 거의 뭐 60%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갤럭시 S25는 이제 스냅드래곤을 채택을 했고 업그레이드된 AI 기술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25의 흥행을 이끌었는데, 시장이 우려하는 건 또 그거예요. 이번에는 S25가 실적이 좋았는데 다음에 나올 S26 부분에서의 성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혹은 S25 효과는 일단은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제 2분기, 3분기로 가면 초기 출시 효과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 또한 미국과의 이제 관세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가 더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다 반영되다 보니까 1분기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만 이것은 시장이 이제 우려감을 좀 과도하게 선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S25가 잘 팔렸는데 저는 갤럭시 S26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 나온 AI 스마트폰 중에 AI 기능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예요. S24로 사실상 최초의 AI 스마트폰을 선보였고 S25로 분명히 강화된 기능들을 선보이면서 실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들을 많이 탑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니면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겠지만 당분간 AI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강자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AI를 통한 소프트웨어 매출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일으킬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이걸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네, 모르지만 AI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명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매출도 끌어올릴 가능성은 어찌되었던 간에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갤럭시 S25가 다 했네? 반도체는 별로네? 이렇게 이제 격화시킬 필요는 없고, S25가 이렇게 좋았고 AI 스마트폰에서의 입지 강화를 생각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매출이라든지 S26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구나. 이전보다 영업이익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적 안정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만 회복돼주면 훨씬 더 삼성전자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HBM에서는 아직은 이제 하이닉스에 좀 밀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내 엔비디아양 삼성전자 HBM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DDR5뿐만 아니라 DDR4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면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2분기 불확실성 3중고 직면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갤럭시는 2분기에 수요 둔화, 어쩔 수 없죠. 판매가 이제 1분기에 폭발적으로 된 거니까 2분기에 둔화가 되겠고, 관세가 이제 겹친다. 관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협상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한국도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전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돌파구는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갤럭시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 S26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 리스크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무엇보다도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인텔과 삼성의 역습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텔이 1.4나노 공정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전략을 전면화시켰고, 삼성은 퀄컴의 2나노 수주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SMC가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데 삼성과 인텔이 따라잡기 위한 전략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요거죠. 자, 요거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라고 하면 HBM이라든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요 부분에만 성과가 있고 강점이 있고, 파운드리나 비메모리는 계속 적자잖아요. 아직까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가치에는 사실상 거의 제로의 수렴하게 가치가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에는 지금 파운드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부분에서의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 부분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건데, 저는 이제 비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에서 먼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파운드리는 고객과의 밀접한 접촉선을 갖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정밀한 반도체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좋은 납기에, 그러니까 빠른 납기에 이제 그 제공을 하는, 요게 이제 파운드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TSMC를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퀄컴의 파운드리 물량 일부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논의가 나오는 부분은 아주 작은 물량이긴 하지만 이 작은 물량을 물꼬로 해서 앞으로의 수주 확대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너졌었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아직까지 못했었던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좀 과도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었던 부분에서 조금만 살아나면 그게 이제 파운드리가 될지 아니면 HBM이 될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요즘에 언급이 나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뭐 CXL이 될지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둘러싸고 있는 잠재적인 호재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점을 한 번씩은 이제 돌파해주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조금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만원대 돌파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소각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제 뭐 살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묻어둘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됩니다.